호화로운 파티가 예정된 저택에서 주최자가 싸늘한 시신으로 발견됩니다. 범인은 파티를 참가한 여러분 중 한 명. 이 미스테리를 풀기 전까지 아무도 사건 현장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저택 곳곳을 살피며 누가, 어디에서, 무엇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플레이에는 총 2가지 종류의 카드가 있습니다. 카드는 추리카드, 음모카드를 나뉘며 그중 추리카드는 총 24장으로 각각 6명의 용의자, 9개의 흉기, 9개의 장소카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게임은 이 3종류의 추리카드에서 각각 무작위로 한 장씩 뽑아 미리 준비된 노란 봉투에 넣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이 봉투에 들어있는 3장의 카드를 알아내는 것이 최종 목적입니다. 골라낸 3장의 카드 이외에 나머지 추리카드는 모두 보이지 않게 섞어 플레이어들에게 나눠줍니다. 이때 플레이어들은 모두 같은 수의 카드를 가지게 되며 만약 나머지 카드가 생긴다면 그것은 나눠주지 않습니다. 이 나머지 카드는 플레이어가 최종 추리를 하기 전 그 추리를 하는 플레이어에게만 공개됩니다. 각 플레이어들에게 나눠준 추리카드와 나머지 추리카드를 제외한 3장의 카드가 노란 봉투의 정답이 될 것입니다. 게임의 진행은 한 명씩 돌아가며 2개의 주사위를 굴려 진행합니다. 플레이어들은 자신이 굴린 2개의 주사위를 더한 값 혹은 그 이하만큼 복도에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플레이어가 만약 방 안으로 들어간다면 추리를 할 수 있습니다. 추리는 누가, 어디에서, 무엇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추측하는 것입니다. 추리의 대상은 제한이 없으며 다만 장소는 추리를 하는 플레이어의 말이 들어간 방이 하나입니다. 이때 용의자로 지목당한 대상과 범행 도구는 방으로 소환됩니다. 차라리 플레이어가 추리를 하게 되면 추리를 한 플레이어의 왼쪽 방향 플레이어부터 그 추리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증명을 하는 플레이어는 본인에게 해당 추리카드가 한 장이라도 있다면 반드시 그 추리를 한 사람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해당 추리카드가 없다면 증명을 하지 못한다고 선언해야 합니다. 이렇게 증명을 하지 못한다면 그 증명은 다음 사람의 몫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누구 한 명이 증명하게 되거나 아무도 증명하지 못한다면 추리가 끝나게 됩니다. 이때 증명을 하는 플레이어는 절대 거짓말을 해서는 안되며 만약 여러 장을 증명할 수 있다고 해도 단 한 장의 추리카드만 보여주면 됩니다. 추리를 하는 플레이어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추리카드를 마치 없는 것처럼 추리할 수 있으며 용의자로 본인을 지목할 수도 있습니다. 최종 범인 역시 본인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줘야 할 것입니다. 순서의 플레이어가 복도에서 이동을 마치거나 방에서 추리를 마치게 된다면 순서는 다음 사람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은 차례의 순서와 증명의 순서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다음은 음모카드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음모카드는 다음의 3가지의 경우 획득할 수 있습니다. 첫째, 차례에 주사위를 굴려 주사위에서 물음표가 나오는 경우. 둘째, 복도에서 물음표가 그려진 칸에 멈춰서는 경우.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의 추리에 의해 본인의 말이 다른 방으로 이동하게 되는 경우. 이 마지막 경우에 한해서만 음모카드를 선택적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음모카드는 다수의 파스콘 카드와 8장의 미분 카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파스콘 카드는 일종의 찬스 카드이며 그 카드에는 언제 사용할 수 있는지와 카드의 능력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파스콘 카드는 한 턴에 몇 장이든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후에는 버려집니다. 반면 미분 카드는 내용이 없으며 시계 그림만 그려져 있습니다. 만약 미분 카드를 획득하였으면 즉시 모두에게 공개하고 미분 카드는 게임판 옆에 둡니다. 8번째 미분 카드를 뽑는 플레이어는 범인에게 살을 내어 자신이 가진 추리카드를 모두에게 공개하고 게임에서 탈락하게 됩니다. 그리고 8번째 미분 카드는 음모카드에 다시 넣고 덱을 섞습니다. 경우에 따라 이 미분 카드를 다시 뽑는다면 그 플레이어 역시 살해됩니다. 이 룰 때문에 모두가 음모카드에 욕심을 부린다면 승자 없이 게임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동 규칙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2개의 주사위를 굴려 나온 수의 합 이하만큼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이동은 가로, 세로만 가능하며 대각선으로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만약 차례를 방에서 시작하게 된다면 반드시 방에서 나와야 하며 같은 방으로는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단, 다른 사람의 추리에 의해 방으로 옮겨졌다면 이동을 하지 않고 그 장소에서 추리할 수 있습니다. 복도의 물음표 칸은 지나칠 수 없으며 반드시 멈추거나 돌아가야 하며 다른 사람의 말의 경우 지나칠 수 있으나 같은 칸에 멈춰설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방과 수영장은 칸으로 보지 않습니다.
방에서의 이동과 방으로의 이동은 각각의 출입구로 할 수 있으며 비밀 통로가 있는 방에서는 주사위를 굴리지 않고 연결된 방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만약 봉투 속에 3장의 카드 혹은 3장을 포함한 그 나머지 카드까지 알아냈다면 중앙의 수영장으로 이동하여 사건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수영장으로 들어간 플레이어는 누가 어디에서 무엇으로 범행을 저질렀는지 자신의 추리를 모두에게 밝힙니다. 이때 만약 나머지 카드가 있다면 그 카드부터 혼자 확인하고 추리를 밝힙니다. 그리고 봉투 속의 카드를 혼자 조용히 확인한다. 봉투 속 3장의 카드가 자신이 밝힌 추리와 같다면 이를 모두에게 밝히며 그 즉시 플레이어의 우승으로 게임이 끝나게 됩니다. 만약 맞추지 못했다면 그 플레이어는 즉시 침묵하고 카드를 조심히 다시 봉투 속으로 넣습니다. 그리고 게임은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최종 추리를 틀린 플레이어는 탈락하게 되지만 가지고 있던 추리 카드는 공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추리를 증명하는 데만 참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의 캐릭터는 고유한 특수 능력이 있습니다. 그 특수 능력은 게임을 통틀어 한 번밖에 쓸 수 없으니 신중히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게임 시작 전 모두에게 추리에 사용할 수 있는 탐정 노트를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이 탐정 노트를 잘 활용하는 것이 사건 해결에 큰 도움을 줄 것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게임을 시작하겠습니다.